유망 산업이라고 하면 다들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네. 뭐 항공우주,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산업이 진짜 뜰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사업들의 전부 이제 기반이 되는 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이트의 김태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바이트 컴퍼니 대표 김태헌이고요. 이제 저희 바이트 컴퍼니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바이트 컴퍼니는 MZ 세대 이런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비즈니스 경제를 이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두 가지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료 뉴스레터인 데일리 바이트입니다. 네, 이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마다 아침마다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트 플러스라고 이제 월 9,900원을 내시면 이제 매일 하나씩 굉장히 깊이 있는 비즈니스 경제 칼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MZ 세대를 대상으로 그 네. 경제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MZ 세대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또 감성 그런 것도 잘 입혀서 네. 정말 좀 쉽게 풀어주는 게 정말 경쟁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서비스 하신다고 들었고, 그렇다면 약간 다양한 그런 서비스 콘텐츠들을 제공하셨을 텐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한 경제 상식 그런 것들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재테크 하시면 이제 보통 투자랑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하락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가격은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나 여러 전 세계 이제 경제의 흐름을 타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시경제 개념들, 뭐 환율, 유가, 뭐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너무 연관을 많이 주다 보니 또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저는 금리에 대한 상식은 충분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금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여러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요즘 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자산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이유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못 빌리게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금리가 약간 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약간 자산 시장이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는 동안 이제 뭐 동학개미운동 하면서 이제 영끌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오면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재테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재테크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네.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네. 이제 하락장이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파란색 차트를 많이 보면서 이제 뭐 별다른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요즘 뭐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의 도시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에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굳이 뭔가 매매를 자주 하지 않고 그냥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경제 흐름을 조금 더 이제 면밀히 관찰하는,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주식을 하고 있고요. 코인은 제가 이제 작년에 네. 한창 호황일 때 잠깐 이제 맛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맛이 어땠나요? 네, 그때 네. 네, 이제 맛을 봤다는 게 이제 네. 뭐 본격적으로 막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워낙 너도 나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저도 Z세대인데, 그렇죠. 네, 재테크 많이 MZ 세대가,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 그래도 경험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네,
코인 맛만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인에서 뭔가 좀 진짜 펀더멘탈이 딱 갖춰진 코인을 찾기가 좀 힘들다 보니 코인 투자에서는 좀 손을 뗀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을 좀 최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종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ETF나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ETF 이런 건 안 하고 이제 종목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떤 종목 자체가 뭔가 어떤 회사가 잘 나가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주식 투자는 아니고 이제 좀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뭐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다더라 하는 것들을 좀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는 느낌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뭐 섹터 이런 것들을 먼저 탑다운이라고 하죠, 그죠? 네. 선정을 한 다음에 뭐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덩치가 크거나 네.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방법으로 하신다. 네. 사실 자기가 정말 투자를 해봐야지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출간하신 경제 상식 사전 첫 챕터로 환율을 잡으셨더라고요. 환율도 상당히 좀 재테크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을 좀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고 또 환율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율 하면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환율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1달러가 1200원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환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는 근데 환율이 오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게 이론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 몇십 년간은 이제 환율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게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으로 다시 돈을 옮기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나 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사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환율 뭐 변동을 이용한 뭐 재테크 방식이라든지 수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환테크라는 이제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달러는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인데 반대로 일본의 엔화는 굉장히 가치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게 일본은 이제 계속 몇십 년간 이제 경제가 저성장 상태에 있다 보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반대로 경제 성장이 더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를 하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던 달러는 이제 비싸졌으니까 팔고 이제 좀 아직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일본 엔화는 사는 식으로 이렇게 환율을 이용해서 이제 환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도 환율이지만 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 중에 하나가 유가잖아요, 국제유가. 네. 그리고 이게 와 진짜 코로나 당시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거의 1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과연 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유가가 이제 저희한테 제일 체감이 되는 건 물가입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뭐 에너지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원자재 가격들이 같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제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유가는 결국 이제 물가를 올리게 되고 이 오른 물가가 이제 저희 생활에 크게 타격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뭐 생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뭐 유럽이 이제 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데 유가까지 높아지면서 물가가 이중으로 오르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50년 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재테크 측면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가 오는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이제 이중고로 이제 소비자들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려는 이유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큰 상황이고, 뭐 코로나19로 뭐 중국 도시가 봉쇄되고 공급망이 망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또 코로나19로 돈을 많이 풀었다 보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뭐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일단 너무 이제 높아지고 있는 물가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렇게 미국이나 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가 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음에도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주로 금이나 뭐 달러 같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주식이라고 한다면 좀 탄탄한 기업, 또 실적이 경제가 어렵더라도 실적은 그래도 탄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좀 우량 기업들 위주로 주식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네. 뭐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런 기업도 있고,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이런 쪽도 굉장히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과 이게 약간 좀 뒤에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 얘기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린플레이션은 이제 그린이 친환경을 뜻하는 이제 그린이고, 네. 그 뒤에 있는 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라 이제 친환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되는 이런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전기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기차는 이제 지금은 뭐 전체 일반 자동차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장 규모지만 세계 각국이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근데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려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뭐 전기차 가격이 오르는 거는 둘째치고 이 원자재가 쓰이는 뭐 다른 여러 이제 산업들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에 드는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비용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같이 오르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약간 좀 유가 상승과도 맞물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린플레이션의 가장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자재 가격이다 보니 아무래도 유가랑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앞으로 돈이 몰릴 만한 네. 유망 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유망 산업이라고 하면 다들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네. 뭐 항공우주,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산업이 진짜 뜰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사업들의 전부 이제 기반이 되는 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산업인데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특히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매 순간 엄청나게 복잡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데이터나 통신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높아지는 통신량 또 많아지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이제 데이터와 통신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메타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뭐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같은 메타버스 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이제 이 손을 흔든 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한테도 0.1초도 지연이 안 되고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뭐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빠른 통신을 위해서도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신산업들이 이제
데이터나 통신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콘텐츠 서비스 회사 바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궁금한 게 왜 하필 또 이쪽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네. 일단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 바이트를 창업하기 이전에 사실 창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네. 이제 남성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옷을 빌려드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분들 이제 남성 대학생분들이 네. 옷은 잘 입고 싶은데 네. 옷을 사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 저희가 옷을 다양하게 사놓고 좀 그때그때 빌려서 입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옷을 입을 일이 없었겠네요. 네, 진짜 밖에서. 옷을 입을 일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빌려 입는 거에도 좀 그러네요, 반감을 진짜. 네, 느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네, 두 번째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알아야 이제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경제 쪽 뉴스를 많이 보면서 좀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어렵고 또 기사를 하나 보고 나면 뭔가 팩트는 이제 알겠는데 그 뭐 전후 사정이나 뭐 배경 지식, 앞으로 전망 이런 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제나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좀 더 종합적으로 가공하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매체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매체를 제가 만들고자 이제 바이트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구독 모델 도입한다든지 돈을 받고 이런 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또 이렇게 유료 구독 모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뎁스 있는 칼럼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웃스탠딩이라든지 기존에 좀 굴지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퍼블리라든지 그런 경쟁사들이 많은데 혹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말씀해주신 뭐 아웃스탠딩, 뭐 퍼블리, 포린 등과 같은 이런 매체들과 저희 바이트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고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이번 주 주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고 하는 콘텐츠 하나,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는 콘텐츠 하나,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어려운 시사 용어를 설명하는 콘텐츠 하나,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 뭐 유명한 기업을 해설하는 콘텐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매주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내면서 좀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는 뭐 그때그때 좀 핫한 뭐 비즈니스 경제 이슈도 물론 다루고 있지만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비즈니스 경제의 기본, 네, 기본 상식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MZ 세대를 겨냥하면서 약간 좀 쉽게 설명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풀어내는 방식이 쉬운 거지 그런 뎁스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약간 좀 가치를 창출하는 네.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 경제 컨텐츠라고 하면 좀 이쪽 분야를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글을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좀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필진들이 이제 좀 비즈니스나 경제를 공부를 하고 또 컨텐츠를 쓰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구독자분들과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렵게 느끼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그 부분을 긁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약간 이게 요즘 컨셉인 것 같긴 해요. 뭔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쭉 가는 약간 동반자 그런 개념에서 그런 것들이 약간 유튜브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런 채널에서 컨셉이 되어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뭐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럼 한 어느 정도 그 유저분들이 좀 이렇게 구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데일리 바이트나 뭐 바이트 플러스 이런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매체들을 총 합쳐서 약 이제 35,000분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희 바이트 컨텐츠로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꽤 되네요. 35,000분 네.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구독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뭐 섹션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요즘 뉴스를 틀면 항상 이제 뭐 경기가 어렵다, 뭐 하락장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 이제 요즘 특히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에는 이제 경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호황기에는 좀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현재는 이제 경제를 좀 쉽게 해설해드리고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다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뜰만한 산업,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면 최근에는 사실 뭐 다 그냥 하락하니까 네. 이게 정말 경기 침체가 오냐, 뭐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제는 좀 바뀌어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실 경제라고 한다면 두 가지 큰 축이 있잖아요. 주식이 있고 네.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 연령층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동산의 시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이슈는 다루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은 이제 MZ 세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네.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상대적으로 MZ 세대는 아직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이쪽 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를 더 집중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트가 지향하는 점은 이제 독자분들이 뭐 어디 투자를 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셔서 뭐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비즈니스나 경제를 이제 독자분들이 정말 기본기부터 좀 제대로 가지고 가서 기초 체력을 좀 길러드리는 이런 매체로 좀 성장을 하고 싶어서 네, 이제 그런 좀 재테크와는 직결된 이런 부동산보다는 좀 경제 전반, 산업 전반의 이런 네,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트의 약간 향후 로드맵 분명히 이제 목표로 하신 그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뭐 뉴욕타임스가 뭐 1,0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고 또 서브스택이라는 뉴스레터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유료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분들을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유료 구독 이런 지식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를 유료로 구독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런 지식 컨텐츠를 유료로 구독하는 흐름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넘어왔을 때 특히나 비즈니스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경제 초보자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료 구독 서비스가 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유료 구독 서비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 단순히 이제 좋은 컨텐츠만 드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좋은 컨텐츠가 있으니 많이 유료로 구독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제 좋은 컨텐츠도 있고 이 컨텐츠를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글을 읽고 뭔가 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복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뉴욕타임즈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구독자, 그런 구독자를 향후에 또 바이트에서 꼭 이렇게 좀 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즘 뭐 경기도 되게 어렵고 뭐 하락장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올 상승장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입 경제상식사전에서 이제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을 꽉꽉 채워놨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희 뉴스레터도 이제 앞으로 시의성 있는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경제 분야에서 꼭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꽉꽉 채워놨으니까 이제 뉴스레터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하락장이면 공부하기 싫죠. 쳐다보기도 싫고. 자, 근데 사실 이때 얼마나 공부를 잘 하고 또 나의 지식 수준을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사실 또 기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또 쉽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한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트 가셔서 좋은 서비스 많이 보시고 쭉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다든지 분명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트의 김태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